여러분, 코로나가 종식이 됐는데도 자영업자들이 더 망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요, 아직 특별하게 나온 적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근의 어떤 분위기나 최근의 흐름을 분석해 보면 충분히 자영업자들은 더 망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대가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 단서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요. 지금 시내에 나가보면요, 폐업 간판도 진짜 많이 붙어 있지만 임대문이라는 알바생 구함, 아르바이트 구함이라는 이런 팻말도 여기저기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일할 사람이 이제는 힘든 일 하지 않고 또 식당에서 일하지 않고 그러면서 좀 편한데 일하자. 편한데 일하자. 이미 그렇게 변했어요. 코로나19 이전만 하더라도 그래 일해서 벌어야지. 식당의 주방 일이든 물류센터의 막노동 일이든 아니면 건설 현장의 막노동 일이든 뭐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지나가면서 말입니다. 이게 흐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배달하시는 분들 있죠? 배달. 쿠팡맨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해서 배달의 민족, 배민의 어떤 배달하시는 분들, 그 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단순하게 잡아도 42만 3천 명이고요. 이것은요, 배달만 하는 사람만 42만 3천 명이고요. 여기에 투잡을 뛰는 사람들까지 하면 100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100만 명이. 이것은요, 여러분, 일자리가 쉬운 쪽으로 쏠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쉬운 쪽으로. 결국 말입니다. 전통산업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 지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보시면 직원둔 사장님은 줄고 있고요. 점점 줄고 있어요. 올 10월만 하더라도 또 2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많이 줄을 때는요. 2021년 1월에는 15만 8천 명까지 줄었습니다. 2020년 10월에는 16만 8천 명까지 줄었고요. 물론 이때는요. 코로나19가 한꺼번에 쉽게 말하면 빵 하고 쳤기 때문에 코로나19의 탓도 커요. 큽니다만 최근에 어떤 모습은요. 그거보다는 코로나19보다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내 혼자 일하는 사람들이 늘었다는 그런 결론도 생깁니다. 특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갑자기 많이 늘잖아요. 4만 5천 명까지. 갑자기 10월에 많이 늘었잖아요. 이것을 보면서 말입니다.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서 혼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구나. 게다가 실업급여를 많이 주니까 자영업자 그 최저임금보다 말입니다. 실업급여가 만원 낮아요. 만원. 일반적으로 실업급여가요. 최저임금으로 가장 낮은 하한액으로 줬을 때도 180만 뭐 한 3천원? 180만 4천원 아마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최저임금은 181만 뭐 몇천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만원 정도 차이 납니다. 만원. 그러니 차라리 일 안 하고 쉬겠다. 이것까지 같이 겹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칫 잘못하면요. 코로나19를 계기로 해서 이전과 이후가 극명하게 굉장히 달라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자칫 말입니다. 코로나19가 종식돼도 이제 전통산업들은 오히려 망가지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보면 더욱 선명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단기 알바입니다. 단기 알바. 제조업이 99만 4천 명. 아직까지는 최고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서비스업 66만 6천 명이 교육 서비스. 이게 여러분 쉽게 말하면 온라인 강좌입니다. 한때만 하더라도 일타 강사에서 말입니다. 인터넷 강의하는 회사로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면서요. 울며 겨자 먹기로 야, 난 내 혼자 할래. 내 혼자 수학 가르칠래. 내 혼자 유튜브 하면서 가르칠래. 아니면 내 혼자 사이트를 만들어서 가르칠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2위까지 올라갔겠습니까? 2위까지. 2위까지 올라갈 정도로 이게 전통산업, 제조업에는 오히려 줄어들면서 서비스업 쪽에 심각하게 많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여기다가 사회복지 서비스업도 보세요. 61만 7천 명까지 늘어나고 있습니다. 61만 7천 명까지. 사회복지 서비스업조차도 말입니다. 이제는요. 어떻게 생각하면 코로나19가 지금 시작하고 전과 후가 달라지는 그런 모습이라고 보이고요.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여러분들도 많이 보시죠. 저도 이런 친구들에게 서비스를 많이 받습니다. 크몬 같은 데 들어가 보면요. 전문가들이 수두룩한데요. 그들에게 단건으로 기술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이게 뭐 삼성 서비스 센터나 이런 서비스 센터 중심으로 해서 뭐 이루어졌다면 지금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인터넷으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도소매업 이것도 마찬가지 35만 3천 명이 늘어나는데 온라인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거고요. 특히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운수창고업이에요. 18만 3천 명입니다. 이 운수창고업이 18만 3천 명이 늘어났다. 이것은요. 이게 바로 알바예요. 배달 알바입니다. 택배나 배달 알바들이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 이런 어떤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것 이게 코로나19가 종식이 돼도 전통산업은 더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에서 일어났던 사례 아시죠? 트레일러 기사가 없어서 쉽게 말하면 석유가 제대로 주유소에 배달이 안 돼서 석유 대란이 일어난 사태 말입니다.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석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말입니다. 이제는요. 정부에서 주는 돈이 많다 보니까 그 주는 돈으로 그냥 연명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요. 힘들게 일할 필요 뭐 있겠어. 인생 뭐 있어. 그냥 젊어서 놀고 늙어서도 놀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것. 그렇게 되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있잖아요. 뭐 3D라고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이제는 전통산업 전체를 말하는데 전통산업 전체가 많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말입니다. 전문가들 역시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코로나19 이후에는 전통적 자영업자를 기반으로 한 고용 구조는 대격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어떤 일자리가 새롭게 이렇게 복귀돼서 새롭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비대면 플랫폼 업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산업구조가 만들어진다. 그러면서 전통산업에는 당분간 일자리 부족 현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전문가들도. 때문에 말입니다.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전통산업을 고집하기보다는요. 전통산업을 고집하기보다는 뭔가 내가 새로운 코로나19 이후에 비대면 사업으로 내가 점점 바뀌어가야 된다는 것. 이제는요. 누구를 데리고 일한다는 것보다도요. 큰 기업으로 갈 경우는 모르지만 이제는요. 작게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떤 흐름이 아닐까. 어떤 분위기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 시대가 달라지고 세월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산업도 달라져 간다. 전통산업은 점점 쇠하고요. 새로운 산업들 비대면 플랫폼들이 앞으로 더 성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은요. 우리 스스로 준비를 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요. 어느 누구도 우리 입에 떡을 넣어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공격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법 우리는 배워야 할 겁니다.